대행 탄핵입니다. 네. 저희 속보가 조금 전에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떤 속보냐 이겁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 대리인 선임계를 내고 탄핵 심판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변론 준비 기일에 불출석하는 거 아니야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오늘 윤 대통령이 본인 직접 나오는 건 아니지만 대리인이 출석을 할 거다라는 거죠. 사실 변론 준비 기일에 꼭 당사자가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리인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선임계도 안 냈는데 싶었는데 오늘 나올 거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속보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 얘기를 저희가 잠시 뒤에 좀 대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보려고 했던 기사 먼저 같이 볼까요? 네. 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야 오늘 탄핵 표결입니다. 네, 아까 저희 일면 이 소개로 봤었죠. 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이 한덕수 대행이 임명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즉시 민주당 바로 탄핵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관련 목소리 들어보고 오실까요?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탄핵안 의결할 예정입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서 지금 바로 내일 그냥 표결에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사안 자체가 원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도 27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이후에 표결을 하겠다라고 민주당이 얘기했는데 이걸 앞당겼습니다. 근데 이게 최창렬 교수님, 사실 탄핵안을 보고를 해도 72시간의 시간이 있거든요, 표결까지. 그런데 당장 오늘 오후에 본회의에 표결을 하겠다라고 어제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네. 정말 오늘 그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바로 표결에 들어갈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표결에 들어갈 것 같아요. 할 것 같다. 민주당이 저 얘기하는 게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가 네. 그냥 그 겁박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국회 선출에 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네. 지금 말한 것처럼 이건 적극적인 권한 행사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이건 형식적인 절차거든요. 국회가 선출하는 거라고 딱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어요. 거기 국회 추천이 아니라 네. 국회 선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네. 국회가 선출한 거나 마찬가지고 이건 사실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겁니다만 형식적 절차라는 게 헌법 학계도 그렇고 그리고 대법원도 그렇고 네. 헌재 재판관들도 이번에 이제 임명 동의가 된 그 재판관 3명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크게 이게 이의가 없는 건데 이게 만약에 임명한다고 해서 법리적으로 말이죠. 또는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를 지금 얘기했잖아요. 여야가 합의한 겁니다, 이건. 지난달 18일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22일 날, 지난달 얘기예요. 22일 날 여야 합의로 우리 빨리 이 공석을 내봅시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의 공석은 대단히 아주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달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네. 이제 갑자기 여야 합의로 임명할 수 없다고 하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사안은 대단히 엄중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표결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단순하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냥 내일 바로 할 거예요라고 쉽게 얘기해서 뭐 위협 경고성 발언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액션으로 들어가서 오늘 탄핵안을 처리할 걸로 보인다.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래 얘기했었던 것보다 더 일정을 앞당긴 게 이것 때문에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주민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자체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어제 밤에 답답한 마음에 한덕수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좀 통화를 했는데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들으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더군요. 분명히 총리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방안을 찾아달라, 국회가 찾아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에서 선출한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박주민 의원이 얘기를 하죠. 내가 하도 마음이 답답해서 한대행한테 전화를 했는데 고민하고 있다고 했는데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민주당 입장에선 그래도 밤늦게 전화했는데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심 임명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민주당도 상당히 기대를 했죠. 네. 하지만은 박주민 의원 전화도 받았잖아요. 한덕수 대행이 원래 전화 잘 받기로 유명합니다. 네. 예, 보이스피싱 당할까 걱정될 정도로 전화를 잘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제가 보기에는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명이 탄핵 심사를 시작했는데 네. 중간에 3명을 더 넣으면은 이게 공정한 경쟁이냐, 이게 여당에서 주장을 많이 했잖아요. 야당은 그래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거는 9명이 다 차야지 된다. 6명 갖고는 안 된다. 국회에서 추천한 거를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는 양쪽이 주장이 팽팽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올해로 공무원 55년 차거든요. 네. 1970년에 행정고시 합격해서 제가 산자부 전자정책국장한테 봤으니까 제가 본 지도 30년이 넘었습니다. 네. 공무원으로서 안목지가 있다고 봐야 돼요. 양쪽이 팽팽하게 대립할 때는 네. 결정을 일단은 늦추거나 시간을 두는 거죠. 그래서 어제 거부라는 말 안 했잖아요. 네. 보류라고 그랬지. 여야가 합의를 해와라. 그리고 마지막 소위입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국민과 미래만 본다. 나 그만큼 했다는 거죠. 49년생이니까 올해 75이니까 이제 마지막 자리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공무원으로서 그 안목지가 한번 결정을 했고 또 하나는 한식해주거나 청명해주거나 똑같다 이거죠. 한식하고 청명하고 하루 차이거든요. 네. 언제 죽어도 똑같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서 네. 보수 쪽으로부터 배신자 소리 들으니 또 일주일도 안 있으면은 또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상설 특검법 또 그 요구가 올 텐데 그때 어차피 탄핵으로 넘어갈 거다 내 자신이. 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어제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를 어제 담화문을 발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루에도 전화 수십 통씩 제가 했다고 들었어요. 네.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린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 대행으로서는 정말 고민을 늦게까지 고심고심을 하다가 내린 결론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55년 이 공무원 공직 생활을 했었던 이 경력으로 봤을 때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거절이 아니라 보류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오늘 만평이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어느 한쪽 손을 들어준 게 아니다. 55년 이 공직생활 이 연륜에서 나온 거 아니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국힘, 민주 그리고 가운데 한덕수라고 써 있습니다. 축구 경기인 것 같은데 일단 둘이 누워 있어요. 둘이 누워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인가요? 국힘과 손을 잡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공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공을 안고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이서 둘이서 잘 해봐. 민주당, 국민의힘 둘이서 잘 해봐. 그랬는데 여기는 민주에서는 뒤에 이재명 대표인 것 같죠. 허리춤에서 탄핵이라는 레드 카드를 꺼내고 있다라는 거. 네, 제목이 손에 손잡고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만평만으로 봤을 때 만평에서 얘기하는 게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심판이 왜 손잡고 같이 누워 있느냐 좀 불공정하다라는 얘기. 두 번째는 선수가 레드 카드를 꺼내네. 뭔가 이렇게 선수가 월권하고 있네라는 취지가 좀 같이 담겨 있는 걸로 보입니다. 최찬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보면서 말이죠. 네. 선수가 레드카드 꺼낸다는 측면보다는 국민의힘과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말이죠. 내란죄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내란 우두머리로 말이죠. 내란 연대다라는 걸 박영욱 씨가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란 연대가 아니면 이 집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한덕수 총리가. 보수에게 배신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에게 배신당한다고 얘기 들어요. 보수도 말이 보수지 보수 세력에 대한 이건 그야말로 배신이다. 총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이라고 봐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말이죠. 지금 불확실성이 점점 증대하잖아요. 만약에 탄핵되면 네. 최상무 부총리가 또 들어서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은 증대하는 건데 그럴수록 말이죠. 대통령의 리더십의 공격을 빨리 메꿔야 돼요. 네.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그러려면 말이죠. 헌법재판소를 완성체로 만들어야 돼요. 시민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이기 이전에 말이죠. 권한대행이 이전에 한 명의 시민으로서 50년인지 55년인지 모르겠는데 50년 공문하는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그게 의미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판단 안 하신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저런 만평이 나온 게 아닌가 보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여야가 합의하면 보류하겠다. 이건 보류하겠다가 아니라 대단히 비겁한 언사를 구사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차라리 거부한다고 얘기하는 게 나아요. 여야 합의가 됩니까 지금? 그 여야가 합의한 거예요 지금. 어디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화법을 씁니까? 현재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그 엄중한 자리에. 보류하겠다는 얘기는 안 되는 여야 합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네. 이미 3명이다. 국회가 임명 동의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문법을 알고 하는 얘기인지 행정고시 붙은 분이 말이죠. 저는 이거는 정말로 국민에 대한 배신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보수의 배신이 문제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 국민이 중요한 거죠. 보수로 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전 그 윤 대표님 말씀 제가 대체로 동의하는 편인데 그거는 살짝 제가 이견을 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덕수 대행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면 여야가 합의해 오란 얘기는 사실상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이건 차라리 거부의 뜻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게 낫지 우회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건 역시 거부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허리춤에 있는 탄핵 레드카드를 꺼냈죠. 꺼냈습니다. 그럼 이 탄핵 레드카드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네. 탄핵소추안에 적혀 있는 5가지 탄핵 사유가 있습니다. 뭐냐. 지금 1, 2, 3, 4, 5 5가지가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느냐. 먼저 총리 때 총리로서의 탄핵 사유를 봤을 때 최상병 김건희 특검법 제2요구권 건의,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거, 비상계엄 전에 국무회의에서 참석을 해서 여기에 적극 동조한 거 아니냐라는 게 2번째. 3번째, 계엄이 있은 이후 한동훈 당시 대표와 공동정부 운영을 시도했는데 그때 현직 대통령이 직이 있는데 이거 위헌행위 아니냐라는 게 3번째입니다. 그리고 대행을 한 뒤에는 뭐가 있느냐. 이 최근에 있었던 내란 특검 이 관련해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거. 이거는 탄핵의 요소다라고 해서 총 5가지의 내용이 민주당이 어제 이 본회의에 보고한 탄핵소추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하시는 게 그냥 1, 2, 3, 4, 5라고 쓰면 되지 왜 굳이 국무총리일 때 권한대행일 때 이걸 뭐 나눠놨어. 그게 그거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음 기사 보실까요? 정족수 150일이냐 200이냐 논란이 있다는 거죠. 공은 우원식 의장한테 가 있다. 지금 정족수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탄핵안을 통과를 시키려면 151명만 찬성을 하면 되는 건지 200명은 찬성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양쪽의 주장이 여기서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엇갈릴 수밖에 없죠. 사상 초유의 일이니까요. 각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그 해석들 한 군데 모아봤죠. 뭐가 있느냐. 일단 헌법재판소 산하의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해설서에는 대행되는 공직자 기준으로 200명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입법조사처는 151명, 200명 나눠서 얘기를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의뢰한 사람이 달라요. 첫 번째 이걸 물어본 건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이 물어봤죠. 권한대행을 근데 맡기 전에 총리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하면 151명. 총리 탄핵으로 봐서 151명이야.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 이건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이 물어봤을 때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 중에 있을 때는 200명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가결됐다고 볼 수 있다. 또 국회 운영위의 이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에는 또 200명이 찬성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국회 본회의까지 갔다 그러면 중요한 건 입법조사처의 입장인 거겠죠. 근데 이 입장이 나뉜다라는 거예요. 언제 탄핵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서 150일이냐, 200이냐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럼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 민주당이 내놓은 5가지 탄핵 사유에 둘 다 들어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150일로 가야 되는 겁니까? 200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게 굉장히 좀 애매하죠. 네. 다들 뭐 150이냐 대통령으로서 한 거는 대통령은 탄핵하려면 200명이 넘어야 돼요. 네. 국무총리는 150명, 151명부터 그건 통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가 본인은 총리로 됐지만 지금 대통령 권한 대응을 하니까 표결할 때 151로 하느냐 200으로 하느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헌법재판 연구원이 아까 200명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저기 표에도. 근데 거기에 그 연구원 김하열 지금 고대 로스쿨 교수가 그때 대표 집필을 했어요. 네. 그분이 그래요. 오늘 어디 인터뷰에서 왜 다들 자기 유리한 제목만 보냐. 그 책은 두꺼운데 네. 자기 유리한 것만 보냐. 그거 아니다. 총리 때 한 거는 151명이면 되고 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거는 200명이면 된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게 탄핵안에 그 민주당이 어제 한덕수 총리 담화문 올리자마자 바로 올렸잖아요. 네. 너무 번갯불에 콩튀겨 먹듯이 두 개를 섞어서 올려가지고 이게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 신문에도 공은 우원식한테 넘어갔다. 네. 저는 그거 잘못된 거라고 봐요.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어요. 아하. 네, 우원식 뭐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151명 갖고 가결됐다 뭐 이렇게 선언하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오늘 투표에서 151명은 넘겠지만 네. 한 뭐 190명 안팎으로 될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여당 다 한다고 해도 개혁신당도 좀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190석이 좀 안 될 가능성이 나오면은 좀 애매한데 우원식 그 국회의장이 통과됐다 네. 하는 순간 이 법적인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저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권한쟁의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민주당이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 그리고 탄핵 5건도 저는 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최상병 김건희 특검법 제2요구 건의 이거는 총리 때 했잖아요. 사실상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근데 총리 때 했다고 하고 또 비상계엄 등 뭐 국무회의 불법 소집을 적극 동조했다는 거 하나도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뭐 그 비상계엄에 한덕수 총리가 개입이 됐다 반대했다잖아요. 그럼 네. 뭐 도끼 들고 반대해야 됩니까? 지금 뭐 반대가 약하다고 이것도 그 탄핵 소유예요. 또 한동훈 당대표하고 공동으로 국정한다. 네. 대통령이 고리 상태니까 여당 대표하고 손잡고 국정을 모색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탄핵으로 올라가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미의를 했다는데 그건 언제까지 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선거법 재판할 때 633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도 6개월 내에 앞으로 안 나오면 탄핵합니까 법관도? 그거는 강행 규정은 아니죠. 그리고 또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이것도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네. 내가 보기에는 총리로서 한 거 대통령이 한 걸 막 섞어가지고 온 졸속 저는 탄핵 아니다 이렇게 봐서 저는 우원식 아까 그 공이 국회의장이 우원식 의장한테 맞다. 섣불르게 오늘 표결을 절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말씀은 이게 논란이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200석이 명확하게 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 논란의 씨앗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오늘 결론을 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 소속이었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손을 좀 들어주는 쪽으로 151석으로 해석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최창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그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기 위해서 네. 총리 때 그걸 억지로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론이 안 벌어졌으면 이 문제 가지고 총리를 탄핵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탄핵 안 했었잖아요. 대통령 비상계엄 이전에 말이죠. 이건 그러니까 이 말은 민주당의 고육지 체계예요. 이것도. 그런데 이건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누가 봐도 이건 학설에 따라 갈리는 것이고 아까 지금 쭉 보여주셨잖아요. 네. 입법조사처 얘기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네. 보여주셨는데 이건 주장하기 나름이에요. 모든 게 지금 헌법에 우리나라 헌법 체계에 말이죠.
권한대행에 대한 그 규정이 없어요. 권한대행의 이름 권한대행이라는 직책도 없는 겁니다. 그 네.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이 권한대행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권한대행이라는 직위가 없어요. 대통령 앞에서 거기 그 한덕수 총리 이 명패에 그런 게 없다고요. 그냥 국무총리입니다 지금 현재 권한대행 국무총리인데 네. 제가 볼 때 이거는 우원식 의장이 아무리 151조로 가결하더라도 네. 유 대표님 말씀처럼 이번 이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갈 거예요. 네. 국민의힘이 가만 있지 않을 거고 헌법소원 할 거고 가처분 신청 할 거고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이죠. 자꾸 탄핵 심판이 연기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저희 건 유추인데 국민의힘이나 이 지금 핵심 주류 세력들이 아직도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든 모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헌법, 네. 법률, 법령 모든 거 동원해서 어떻게든 적어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른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 탄핵 심리를 연기하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건 우원식 의장이 가결한다고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무나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말하기 나름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지금 말씀은 오늘 국회 본회의가 끝이 아닐 것 같다라는데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끝난다고 끝나는 게 논란이 계속돼서 결국은 또 헌법재판소로 간다. 올해 헌법재판소 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바쁘죠. 거기로 또 넘어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설혹 탄핵이 된다 쳐도 그 다음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이거죠. 재판관 임명 안 하면 지금 한덕수 대행 탄핵되고의 이 얘기입니다. 재판관 임명 안 한다고 이 얘기를 했죠. 여야 합의할 때까지. 다만 여야 합의가 될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관이 계속 임명이 안 되면 4월엔 6인 체제도 붕괴가 된다. 왜? 이 현재 4월 18일까지 이 두 명의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죠. 4월 18일에. 그러면 현재 6인이 아니라 그땐 4인 체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심리도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도 그냥 스톱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로 들으면 잘 와닿지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픽이 있습니다. 같이 좀 볼까요? 이겁니다. 한덕수 탄핵 이후의 시나리오가 제목이에요. 뭐냐? 일단 탄핵 소추안 만약에 아까 말씀처럼 애매하게만 190 몇 석으로 해갖고 이게 찬성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탄핵이 수용이 되지 않을 경우 최종 뭐 헌재로 가든 뭐 하든지 간에 탄핵이 수용이 되지 않으면 체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전국이 혼란스러울 거다. 탄핵이 수용이 된다고 하면 그럼 그 다음 타자인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넘어갈 거다. 근데 이렇게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한테도 헌법재판관 임명해라라고 민주당이 요구를 할 텐데 임명을 거부하면 또 탄핵이 될 거 아니겠느냐. 야당 또 탄핵하고 그러면 탄핵하고 줄탄핵하고 결론은 국무회의 무력화,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셧다운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 추가 임명을 거부를 하고 계속 이 시간을 지체한다 그럴 땐 4월에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고 그냥 중단하게 된다라는 거죠. 추가 임명을 한다고 하면 구인 체제가 가동이 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후의 시나리오를 한번 쭉 그림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 지금 상황으로는 윤영걸 대표님 네. 또 추가 임명을 안 한다고 할 때는 추가 임명을 거부할 경우에 이 결과가 또 상당히 또 심각한 결과로 또 이어지는 것도 또 보이긴 하거든요. 임명을 안 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길로 가도 계속 혼란이 빚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확실한 조항이 좀 없어요. 네. 그걸 어떻게 단행한다든지 직무 범위도 확실하게 없죠. 이 권한 대행에 네.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저희가 헌법을 들여다볼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그렇죠. 못했죠. 지금 같으면 헌법 개정에 있어서 권한 대행에 대해서 자세히 하고 권한 대행도 또 만들고 굉장히 잘해야 될 텐데 네.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한 방법은 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네. 지금 대화는 완전히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미비점이 많고 네. 대화는 안 되고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만 지금 굉장히 바빠지게 된 거죠. 할 수 있는 거는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로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끝까지 가니까 지금 저는 가장 큰 걱정이 만약에 한덕수 총리 탄핵이 수용이 돼도 네. 그래도 그 다시 최상목 경제부총리로 가잖아요. 네. 저는 경제 기자 출신으로서는 이것도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부총리가 지금도 일이 많은데 총리 업무하고 대통령 업무를 같이 해요.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어요? 지금 어제도 환율이 1,466원까지 갔잖아요. 네. 금리 환율 상상도 못할 거로 흔들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어떤 길로 가도 굉장히 험난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도 너무 빨리 좀 서두르지 말고 네. 좀 우물가 가서 숭늉 찾는 식으로 빨리 뭐 이재명 대표 판결 나기 전에 모든 거를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또 국민의힘도 너무 지금 닥치고 공격해요. 닥공하지 말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협의할 건 협의하고 대화의 물꼬를 좀 열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될 기미가 안 보이는 게 문제다. 대화를 좀 해야 된다. 물꼬를 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지금 뭐 여야다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아까 그 시나리오 다시 한번 좀 가볼까요? 시나리오표. 여기 뭐라고 나왔느냐. 일단 한덕수 대행이 오늘 탄핵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한덕수 대행이 탄핵이 되고 다음 이 타자 플랜 B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죠. 그럼 경제부총리가 올라가서 만약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대행으로서 임명을 안 한다고 하면 또 탄핵인 거고 줄탄핵 추진이라고 나와 있죠. 아유 뭐 계속 탄핵하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어제 집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이 원하는 대로 헌법재판관에 임명할 공직자가 있으리란 믿음을 걸고 따박따박 탄핵할 것이다. 최창일 교수님. 네. 정말 줄탄핵이 실현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닌데 지금 이제 핵심이 헌법재판관 임명이에요. 여러 네.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만 이걸 다 우리가 나열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분산되니까 문제의 본질, 핵심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건데 헌재 재판관 임명이 안 된 말이죠. 아까 쭉 그 시나리오가 나왔잖아요. 네. 4월 18일 날 그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4인 체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거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건 뭐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임기 끝까지 헌재 재판이 안 열릴 수 있어요. 네. 제가 볼 땐 이거 대단히 무모한 일이기도 해요. 탄핵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게 그리고 제가 평소에 김민석 최고의 말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가 많이 해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빨리 그 과도함을 무릅쓰고 감수하더라도 이따 헌재 완성체로 만들어서 네. 심리 들어가야 돼요. 그게 가장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이에요. 네. 어떤 길로 가나 워낙 일을 잘못 저질러 놨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혼란 피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걸 최소화시키는 건데 결국은 생각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여야가 생각이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건데 일단 헌재가 완성돼야 돼요. 6인 체제는 안 됩니다. 심리는 가능합니다만 어떻게 6인 체제가 탄핵을 기각하고 인용하냐고요.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잉태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무리하더라도 부총 언제까지 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헌재 재판관을 빨리 임명해야 이 혼란을 좀 줄이고 헌법 질서 내에서 그야말로 따박따박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줄탄핵도 무리한 얘기긴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이런 무리함을 무릅쓰고서라도 일단 헌재를 완성형으로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그만큼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헌재에 있기 때문에 이 실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없나요? 그럼 4월 18일 되기 전에 지금 6명으로 빨리 결론 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사실 헌재에서 모두 같이 발표를 하려고 얘기를 했었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다는 건데 6인 체제로는 사실상 결론이 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도 사실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회의가 있었죠. 헌재는 현재 6인 체제로 탄핵 심판에서 인용 기각 등의 종국의 결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어제 밝히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관 한 명이 반대해서 내지 못한 걸로
알려졌다. 6명 체제로 심리를 시작하고 진행은 할 수 있지만 종국의 최종 결정까지 내는 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의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